네,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FOMC와 BOJ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투자 전략 고민해볼 차례가 된 것 같죠?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권미정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일찍 생각보다 관세 협상이 네, 결과가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제가 목요일 날 나왔을 때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랬죠. 제가 예.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할 건 다 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평가 좀 해야 될 것 아니 같고요. 15보다 낮을 네.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런데 뭐 그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요. 일단 네.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은 숫자가 일단 상호 관세율이 1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자동차 관세율도 15%가 나왔어요. 품목별 중에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관세가 영국 빼고는 사실 다 최저가 15거든요. 영국 뭐 적자 국가니까 할 수 없고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 가장 낮은 관세율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024년도 지난해 말에 미국의 그 실효 관세율이 2.5%였어요. 그런데 현재가 지금 13.5%가 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17.5%까지 이제 상향으로 조정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5%는 앞단에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는 이제 8월 1일까지 뭐 일단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일단 15%에서 최저 수준을 일단 받아낸 것에 대해 저는 좀 괜찮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협상안에 대해서 좀 디테일이 저는 질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농산물 시장 개방 하긴 하지만은 쌀하고 소고기는 일단은 제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해결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여쭤볼게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한 3,500억 달러 투자액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아주 손해를 보는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듯이 퍼주는 느낌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번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적표가 한 70점 맞긴 했지만은 등수로는 앞쪽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네, 같아요. 네. 시장은 일단 뭐 대단히 환호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실 장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0.6%대로 출발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장중 시가를 고점으로 해서 장중에는 오전장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12시 이후로는 하락 전환해서 장중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0.69%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오늘 하루의 변동폭이 1%포인트가량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점은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강하지는 않지만 장중 매수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개인들이 1조 원대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개인들이 7거래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불확실함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엄청나게 순매도하면서 선물은 1조 원 가까이 순매수 중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세요? 사실 저는 뭐 기관보다는 일단은 이제 외국인 현재 이제 오늘까지 7거래일이죠. 7거래일 연속 지금 3조 한 2,400억 정도를 지금 매수한 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개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연기금보다는 지금 매도 물량 나온 쪽이 보면 좀 펀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돈들이 묶여있던 자금들이 묶여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호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세 협상이 나온 순간에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돼 갖고 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시장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일단은 시장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그 부분이 일단 저는 우선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거의 뭐 16일 연속으로 하루만 빼고 다 지금 네.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세 타결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우선 조선과 관련된 섹터 오늘 시장의 뭐 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주 상승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동차와 철강, 관광 관련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오전 중에도 소식 많이 들으셨다시피 조선업 펀드를 만든다는 소식, 또 LNG 수입한다고 하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란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 사실 하나오션, 이 특징주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네. 하나오션이 3월부터 7, 8만 원대를 조금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지난주에는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9만 원 선을 뚫어냈고요. 오늘은 관세 협상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단번에 1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신고가인 거죠? 신고가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예 이제 박스권을 한번 돌파했다 보니까 이 새로운 주가 레벨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오늘 엔터도 강한데요. 우리가 아까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셈법이 복잡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몇 %였는데 지금 15%가 됐다 이런 얘기가 하다 보니까 아예 관세의 세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엔터와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오늘 하락하는 섹터로는 자동차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종목 1위를 현대차가 차지를 했고요. 또 최근 기아에 대해서도 공매도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6에서 9.7%까지 급증한 바 있는데 네. 이런 공매도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까지 함께 따라 붙으면서 오늘 자동차 대형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랑 관계없이 혹시 좀 주목할 만한 특징주가 이 시각에 더 있어요? 관세와 관련 없이 좀 강한 종목이라면 HD 현대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시경에 조선주 관련 HD 현대에 관련한 조선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통시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전년비 상승률이 모두 세 자릿수대의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네. 컨센 대비해서 조선해양 그리고 중공업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HD 현대미포는 컨센 한 10%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주가는 조금 고꾸라졌다가 다시 상승분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대표님, 이 불확실성 해소만큼 사실 시장이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이 분위기는 왜 이렇게 점점 하락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세들이 이 정도 들어왔으면은 사실 외국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리스크 해소에 대해서 미리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해소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디테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숫자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관세가 지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평가들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일단은 뭐 기존 12.5% 일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15%면 오히려 손해다. 뭐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시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2.5% 부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는 무관세였으니까. 이제 12.5니까 이제 그 15%가 된 거고 네. 저희는 무관세에서 이제 15%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디테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현대 기아차가 사실 1년에 판매량이 한 18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한 110만 대까지는 사실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가 이제 투자주 한 240억 정도 더 240억 달러 정도 더 투자를 해갖고 한 20만 대를 더 늘려서 13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부담은 사실 70만 대 정도로 좀 부담은 많이 사실 줄어들었어요.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반기죠. 전반기 현대 기아차의 이제 그 판매량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 2분기에 미국에서 사실 20% 정도가 감소했다는 거죠. 쉽게 해서 25% 두드려 맞은 것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가 했다는 걸 이제 판매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 세계 판매량은 더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엄청 잘 나간다고 이유하고 그러죠.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이 그만큼 이제 이제 판매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25%에서 20%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절대치로 놓고 관세율이 15%
내려가면은 사실 그 감소폭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뭐 일본과의 어떤 문제만 갖고 놓고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손해가 날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절대치를 갖고 본다면 그렇게 또 손해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 기아차는 이번 이 관세죠. 미국이 15%라는 게 일단은 확정이 되면서 일단 리스크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글로벌 생산과 판매 또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들 구조를 아마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딱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또 미국에 공장 짓는다지 않습니까? 지금 뭐 관세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는 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뭐 LG전자 같은 이런 가전 업체들도 네. 그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 비중만큼 또 내게 되는 관세인데 네. 뭐 앞으로 이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또 가전 기업들 어떻게 좀 보세요, 전망을? 사실 뭐 전반적으로 좀 암울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품목별 관세는 뭐 우리나라만 뭐 50%를 매기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결국 이제 미국의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50%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부담이 좀 있겠지만은 아마 일단 전반적인 이러한 상호 관세가 좀 끝나고 나고 품목별 관세 이제 의약품 반도체까지 다 끝난 다음에 네. 아마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각각 품목별 관세를 갖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걸 전반적으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재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보는 것은 평균 관세율 17.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 관세율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최소는 15%가 되겠지만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안 가는 수준까지 아마 다시 한번 재조정을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향 주력 수출 섹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변압기도 있고 네. K식품, K뷰티 이런 쪽들은 지금 상호관세가 15%로 줄어든 점이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수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수혜죠. 이쪽 수혜 보면. 맞죠?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뭐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는데 15% 정도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독점 품목들이죠. 네. 독점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로 사실 대한민국 제품들이 다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네. K 뷰티라든지 뭐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뭐 고유한 상품이거든요. 여기는 무슨 다른 데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독점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를 아무리 높게 매겨도 네. 소비층만 이 꾸준하게 딱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관세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양식품의 경우에 오늘 이제 관세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 내에서 지금 가격을 5%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제품 가격 인상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10% 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5% 정도 관세가 더 늘어났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하겠다.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은 사실 해자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 이른바. 그렇죠. 네.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저희가 중국 수출할 때 초코파이를 따라오는 제품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호도 자체를 중국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는 불닭볶음면이 똑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도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는 초코파이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인기가 높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경쟁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소비자 선호도 이런 걸 갖고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K뷰티 뭐 이런 쪽 K식품 이런 거 식품, 보실 네. 때도 네. 좀 봐야겠네요. K엔터까지. 네.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화오션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조선해협력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한 달 전부터 네. 꾸준히 기대감 때문에 한화오션 주가는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조선주들이 앞서 우리 권미정 캐스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레벨에 진입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바짝 잠깐 어떤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새로운 레벨에 진입은 했는데 단 차별화는 심화될 거다.
왜냐면은 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유럽발 수주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네. 사실 올해 연초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유럽발 수주들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제로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그 부분을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조선업 협력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이어왔는데 지금 이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제 가시화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마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1,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한다. 네. 근데 그중에 1,500억 달러는 이제 마스카 쪽 관련된 조선업이다. 근데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퍼주는 부분이 아니라 양국 간의 기술이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협력을 통해서 이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양쪽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퍼주는 컨셉이 아니라 이것은 양쪽의 수혜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조선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미국이 어떠한 분야에서 지금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딱 저희가 이제 다 이미 느꼈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LNG 산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LNG 선이 없어요. 네. 그 우리가 한국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북극 항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막 건드렸는데 보니까 쇄빙선이 없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함을 지금 되게 재조정하고 새로 빌드업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만들려니까 너무 비싸고 이게 안 돼요. 보니까 그것도 한국이 잘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LNG, 쇄빙선, 군함, MR 쪽,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군함이라든지 배가 건조가 돼야 미국 영토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미국에 직접 가서 군함이라든지 LNG선, 쇄빙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결국은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만 우선적으로 좀 혜택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 여파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저는 대표님 사실 오늘 코스피 신고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모든 리스크를 해소하고 네.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하반기 좀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전반적인 흐름 저는 좋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그동안 리스크로 있었던 정치 리스크라든지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씩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이번 재정 확대 정책은 분명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지금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저 리스크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상법 개정안도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런 리스크들도 제거되면서 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한데 네. 저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봐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이번 장 같이 들어올 때는 시장이 좀 끌어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기관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실 좀 개인이죠. 가계죠. 네. 예, 가계는 왜냐하면 저 부동산 쪽 관련돼 갖고 디레버리징이 있기 때문에 가계 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투자금을 더 늘리기에는 사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단점은 그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자금에 의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네. 관세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저희가 대표님을 그렇게 쉽게 보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10분을 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 아주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BOJ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이 소식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는 이마연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이마연 캐스터, 네. 예상대로 일본의 정책금리 동결이 됐죠? 네, 기준금리가 일단은 동결이 됐습니다. 네. 지난 6월 회의까지는 이제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세 차례 인상을 보류를 했었는데요. 이번 역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뤄졌던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관세 영향을 평가하면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신중한 스탠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을 했는데요. BOJ의 이번 발표는 당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분위기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은 증시는 금리 동결 그리고 미증시 훈풍을 받아서 기분 좋게 좀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쿄 거래소가 이 시각 현재 1% 내외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간밤 미증신의 반도체주가 강했던 만큼 오늘 일본에서도 도쿄 일렉트론을 포함해서 반도체주, 전기 전자 테마가 상승의 최상위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같은 수출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장중 4만 1,000선 돌파하고 있고요. 현재는 4만 1,0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달러인 환율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요. BOJ 결정 직전에는 149엔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BOJ가 발표되자 달러인 환율은 148엔대 중반으로 내려왔고요. 이 시각 현재도 엔화 강세를 반영해서 148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는 우리가 타결이 됐는데 니케이가 또 잘 나가는군요. 자,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지금 이게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에다 총재 발언 같은 게 혹시 뭐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본이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25년부터 27년까지의 물가 전망을 발표를 한 건데 이 여기서의 핵심은 물가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7%대로 대폭 상향을 한 겁니다. 또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소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NHK는 쌀 같은 식료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한 거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사실 금리의 변화는 없었지만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단순히 물가 전망치를 수정한 게 아니라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장에 알린 게 중요한 시그널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일본은행은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말을 했고요. 또 현재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과열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마영 캐스터였습니다. 뭐 브리핑 서서 브리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앉아서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좀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BOJ 네. 최근 움직임 사실 뭐 글로벌 자본시장에 앞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사실은 1분기보다는 약해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일본의 지금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상황들이 네.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저 심한 상황은 좀 아니고 약간 좀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분기만 해도 CPI죠. 물가 상승률이 4%에서 한 3.7% 엄청 높았거든요. 한국보다 더 높았어요. 이건 우리가 과거에 생각도 못했던 네. 뭐 물론 이제 쌀 가격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또 미국과의 어떤 이제 그 협상에서도 좀 난항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우에다 총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투표도 막 떨어지는 여론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2분기 들어서면서 3.3%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안정화되는 이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1분기 때까지 뭐 경제 성장률이 0.9%, 뭐 1%대 이렇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8%까지 올랐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경제 성장률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 올라가니까 사실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빨리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0.7% 역성장이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고 하면서 그럼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3.3%고 기준금리가 0.5%니까 분명히 갭은 있어요. 네. 갭은 있는데 기존만큼 그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요거는 아직 그러면 걱정을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행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사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변경하기 전까지는 네. 일본은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창구지도라도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예. 인상은 좀 소원하게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대표님, 그 지금 연준이 또 파월의 경우에 오늘 또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9월에도 좀 신중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경우에. 사실 9월 달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사실 되게 시장에서 높게 봤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파월은 뭐 해임도 못하고 사임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같이 이제 연준도 방문하면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섀도우 내각 같은 그런 방법으로 자꾸 이제 레임덕 현상 유도하고 위원 중에 12명 위원 중에 반란표를 계속 이제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워낙 강하게 거기 매파적 발언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탈표가 미셸 보우먼하고 이제 표가 있었죠. 예, 원래 딱 2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사실 시장에서 한 4표 정도만 반란표가 나오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3.0%가 나왔어요. 예. 되게 좋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계속 시장도 경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연내 금리 인하가 뭐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죠? 저는 일단 9월 달까지는 한 번 더 2달 남은 상황에서 네. 경기 지표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뭔가 마음을 바뀌기 전까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갈수록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아무래도 세제 개편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 개편을 확정한다. 이재명 정부 증시부양 기조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핵심적 내용을 보면 법인세를 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올렸어요. 25%.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네. 25%냐 35%냐. 예. 그런데 지금 35%를 가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25% 정도만 해도 사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양도소득이 한 22%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고액자산가들이 감내를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배당수당 분리과세가 만약에 분리과세를 안 하고 그냥 종합과세로 넣었을 경우에는 최대 거의 49%까지 지금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한 25%로 딱 분리과세를 해준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액자산가들이 PBR이 아주 좋은 그런 주식들, 배당이 좋은 주식들을 대규모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가 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 하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하향 조정한다. 이것은 사실 저는 역행하는 거라고 지금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대주주 요건은 3%라는 또 상법상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자르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식마다 이미 다 가격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파이가 커진 상황에서 10억으로 줄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시장의 참여를 더 제한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제 개편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하고 증권 거래세 막 높이고 이런 수준이 나오면 지금 지주사나 금융사나 이런 관련주들 엄청 뜨겁게 지금 올랐던 쪽들은 앞으로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PBR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좋게 봤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200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PBR이 1배거든요. 근데 중국만 해도 PBR이 지금 1.9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한 5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많이 제거해 준다면 저는 2배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도의 수준 같다 그러면 저는 1.5배 정도 PBR 적용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가상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1배지만은 이미 이제 주가 오른 부분들을 좀 포함한다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1.5배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약에 간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인다. 그렇다고 이제 주가지수 5천이라든지 3천은 조금 이제 바닥을 좀 기본을 다져주는 쪽에서는 좀 약간 허약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